고등부 자녀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고등부 자녀가 계시다. 고등부 자녀가 있다. 없으신가요? 그럼 다 예비고1 학부모님들이신가요? 그럼 고등부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승리여학원에서 왔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프로그램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저희 승리여학원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KFC 7층에 있어요. KFC 7층에 있고요. 저희는 11년 된 고등부 전문 어학원이고요. 어학원 중에서는 글쎄요, 제일 오래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요. 같이 시작했던 학원들이 사라지기도 했고 많이. 그래서 11년째 고등부 수능 영어를 저희가 중계동에서 하고 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노원구 최초의 어학특기자를 배출하는 학원입니다. 지금은 어학특기자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하진 않습니다만 그 정도로 관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중계권 고교 분석을 해드리고요. 내신 분석을 해드리고 3번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고교영어 X5. 고등부 자녀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문법, 어휘, 독해, 듣기는 중등부와 큰 차이가 없겠죠. 자, 지금 이 자료는 어머니들이 받고 있는 그 프린트와는 좀 다르죠. 이 부분을 설명해 놓은 게 그 프린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일단 문법이 고등부와 중등부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문법 좋아하는 아이 있을까요, 여기서요? 우리 자녀가 문법 좋아한다 있어요? 없죠. 좋아요. 어휘 좋아하는 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법과 어휘를 좋아하면 일단 이상한 애예요. 그렇죠? 네, 보통은 그래요. 자, 근데 문법이 특징이 있어요. 중등부 때는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의 아주 착한 범위가 시험에 나오죠. 심지어 무엇도 가능하죠? 통함기도 가능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시켜요. 2번, 3번 반복을 시키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고등부에서는 문법의 범위가 없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범위는 존재하나 문법의 범위는 전 영역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는, 이게 어떤 재난으로 나오는지는 어머니께서 아직 잘 모르실 텐데, 보편적으로 문법 문제가 서술형 문제 6점에서 10점입니다. 엄마 나 3개 틀렸어. 오, 잘했어. 70점이에요. 10점짜리 3개가 나온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문법 부분을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구나. 학교별로 대동소이하겠지만 30% 정도 이상을 문법 시험으로 냅니다. 이유는 딱 하나. 왜 그러죠? 딱딱 떨어져요. 줄 세우기가 좋아요. 논리형 문제를 냈다가는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좀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두 번째 어휘는요. 고등영어의 첫 단추 영어학습의 시작, 너무나 뻔한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어머니들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아는 얘기.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이 당연한 걸 아이들이 계속 무시하면서 중1, 2, 3을 지내다가 고등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대면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별로 자기 단어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요? 모르세요? 서라벌이 별복화를 보죠. 1, 2학년 전부 다요. 뭐 재현도 있고 대진도 있고요. 단어장이 따로 있어요. 보통 범위가 500에서 1000개 사이예요. 단어만 보면 괜찮아요. 또 영어만 시험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 평균이 뚝뚝 떨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어휘장을 따로 선정할 만큼 상당히 중요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독해 부분. 조금 영어를 좀 제가 섞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좀 보세요. 일단은 시간 관리가 좀 돼야 돼요. 고등부에서는요.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좀 제가 분석을 해보니 중등부 때 학습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시간을 좀 안배하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 많이 못 봤어요. 이 말은 모의고사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문제 가지고 5분, 10분을 견디도록 해요. 그리고 요만큼 공부해서 이만큼 성적을 내는 이러한 구조, 1, 2, 3과 4, 5, 6과 7, 8, 9가 3개씩 내는 착한 범위 내에서는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시간 관리라는 것 자체가요. 거기서마저 시간 관리가 안 되면 이건 정말 재앙이죠. 그런데 고등부는 일단 문제가 많고 범위가 많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안 된다면 일단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건 먼저 하셔야 될 거예요. 빵점 방지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faster reading을 통한 syntaxic 접근법을 해야 한다. 뭐 영어 전공자께서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빠른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쉬운 말로 하게 되면 끊어읽기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석은 되죠. 라인 바이 라인 해석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평균은 갈 수 있어요. 자, 고등부 영어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신요거 빼고요. 대신요거 평균은 말할 수가 없고요. 너무 낮아서. 보편적으로 50점대예요. 50점대. 그러니까 요건 갈 수 있어요. 50점은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웃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급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평균은 갈 수 있습니다. 즉,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3번입니다. Logical and critical reading.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시죠. Logical reading 해야 돼. Logical이 뭐죠? 논리적 독해가 좀 필요하고요. 비판적 독해가 필요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보통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가볍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자녀가 해석은 되는데 이상하게 문제를 계속 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고득점을 가려면 요걸 해줘야 되는데 아주 가벼운 말씀을 드리면 해석이 되는 아이들의 특징이 보세요. Social connection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라인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뭐 연결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타이란 말이 넥타이 할 때 타이 있죠? 연결하는 거. 이런 말이 나와요. 다른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relationship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에 여기에 빈칸이 뚫어져 있어요. 빈칸이 뚫어져 있어요. 대충 이런 구조거든요. 자, 이걸 전문용어로 말씀드릴게요. 같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만 다 일맥상통한 겁니다. 전문용어로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paraphrasing. 왜 안 했어요? 한 번만 더. paraphrasing. 이거 나중에 자녀한테 좀 이렇게 있는 척 하셔야 돼요. 야, 너 paraphrasing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엄마를 다시 봐요. 이런 거야. 너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마지막에 뭐가 답이냐면요. bond. bond 아시죠? 본드야, 본드. 50 본드, 되시피 본드 할 때 그 본드입니다. 본드. social bond. 다 같은 단어예요. 사회적 유대, 사회적 연대를 가리킨 단어인데 애들이 이걸 틀려요. 다 라인 바이 해석이 되는데 마지막에 들어가면 모르는 겁니다. 말 바꾸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이제 에세이를 쓸 때 paraphrasing이 잘 돼야지만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있고 연결고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세 개의 구조를 알고 있고 여기에 맞춰 있어요. 모든 독해 구조가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왔을 때 에세이 교육을 다 시켜요. 독해를 하는 선생님들이고 문법을 하는 선생님인데 저희가 왜냐면 제가 영어 특기자를 배출했던 사람입니다. 이 에세이를 쓰다 보면요. 실제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논리 독해 그 문제의 출처는 설득형 에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쓸 수 있어야지 독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써야 되는 건데 쓸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요. 시간도 없고 능력도 조금 안 되죠. 그걸 대체한 문제가 바로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등부터 라이팅 많이 시켜줘야 돼요. 센텐스 라이팅도 아니고 프리 라이팅도 아니에요. 아카데믹 에세이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어머니 학원도 있으시다면 그 학원에 그거 시키셔야 되는데 제가 모 학원에서 온 애들 에세이 다 봐요. 사실은요. 그냥 쓰거든요. 쓰는데 이건 일기지. 이건 일기예요. 그냥. 이렇게 되면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고득점을 가려면 이러한 패러프레이징을 기본으로 해서 빈칸을 뚫을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듣기. 많이들 무시하시죠. 중앙영어 듣기에서 혹시 많이 틀리는 학생 여기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왜냐하면 쉬우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좀 이상한 걸 말씀드릴게요. 저도 최근에 느낀 건데요.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용영어 강화 방안으로서 뭔가를 지시를 내렸나 봐요. 실용영어 강화. 고등부에서 실용영어 강화되려면 500개 없을까요? 고등부 선생님 중에 원어민이 있어요? 없죠. 듣기예요. 저희 듣기를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중간 기말에서도 어떤 학교들은요. 슬슬 서술형 문제를 여기서 내더라고요. 듣기에서는 서술형 문제가 없었어요. 원래요. 그런데 갑자기 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선생님이라면요. 빨리 감겠죠. 일단 빨리 감아요. 두 번째, 다 뚫어버려요. 다 뚫습니다. 전체 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바꿔요. 절대 대본을 바꿀 수는 없어요. 대본을 바꾸려면 누가 필요해요? 원어민이 필요하고요. 방송실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거죠. 어려워요. 고배점에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기억해 두셨다가 일주일에 최소 듣기를 2번 정도로 할 수 있는 꾸준한 학생이 되면 너무나 좋겠어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머니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좋아요. 그 직구 150km를 던지다가 갑자기 120km 날라오면 어떡하죠? 헛스윙 날리죠. 타자가요. 그런 꼴이에요. 이게 고등부 영어의 큰 개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승리는 어떻게 할까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 승리하고는 어법 어휘가 일단 강합니다. 조사하시거나 찾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법 어휘 베이스가 상당히 하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 내년 2월까지는 단타로 문법을 한번 다 끝내고요. 일격필살 어법 정리라고는 승리학원의 시그니처 문법 교재가 있습니다. 이거를 최소한 중간 이상 끝낼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실제로 제가 웬만한 반은 다 들어가서 예비고1은 가리켜요. 고3이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올리고요. 그 다음 문법 중요한 건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내신 어법을 선행합니다. 최다 기출 문제와 어법 내용의 백지 테스트를 볼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어법에 대한 적응력이 별로 없어요. 싫어하기도 싫어하지만요.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를 많이 좀 풀어봐야 됩니다. 일단은요. 고등부 스타일 이런 것이다 하고 익숙하게 져야 되고요. 백지 테스트 뭐냐고요? 문법 문제를 풀고 문법을 내용을 배웠지만 결과적으로 아는 애들이 별로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 논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부정사를 배웠으면 투부정사의 80%를 그냥 백지에 쓸 수 있어야 돼요. 보통은 우리는 어떤 게 익숙하냐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무슨 용법, 무슨 용법이 있고 그걸 조금씩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원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다 채워라 해요. 다. 네가 온갖 서술 영어 다 써봐.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하는데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많이 남아요. 실제로 제가 예비고 올 때 가르치는 애들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말을 많이 해요. 많이 말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 어법에 자신감이 있으면 뭐에 자신감이 생기죠? 내신도 자신감이 생겨요. 사실은요. 신기한 구조지만 시켜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저희는 독해가 일단 강해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영어 특기자를 배출했다는 거, 영어 특기 뭘로 가는 줄 아세요? 지금도 어학 특기자는 있죠. 문과에서 영어 또는 국제화 계열로 갈 친구들은 이걸로 갈 수가 있어요. 어학 특기가 좋았던 건 뭐냐면, 저 시키지 않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학 특기가 좋았던 건 뭐냐면 내신이 들어가지 않아요. 수능이 들어가지 않아요. 점수와 면접으로 갑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점수와 면접. 이거 어디서 많이 쓰던 전략이죠? 혹시 아세요? 대치동에서요. 세상에 이과 애들을 영어 특기자를 뽑았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대치동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받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전략적으로 중2 때 토플을 110점까지 맞는 걸 목표로 해요. 왜요? 그게 어학특기의 기준이거든요. 일단 보험을 들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팝니다. 수리논술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1차, 2차 보험을 다 들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다 대학을 갔던 거죠. 스카이 70%가 대치동권이다. 근데 그 당시 중계동은 뭐하고 있었냐면 수능만 다 파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학특기를 했었고요. 4등급, 5등급짜리들이 막 경희대 들어가고 한양대 들어갔던 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사기가 아니라 입시를 알면 이게 보이는 거죠.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영어를 잘하는 애도 문과가 아니라 이과 들어가요. 참 이건 무시 못할 아쉬운 사실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결과와 점수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패턴 드릴. 일단은 유형을 좀 아시라. 아이들한테 고등부 수능 유형은 이래, 고등부의 내신 유형은 이래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모의 테스트를 보는데, 자, 혹시 고등부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모의고사를 1년에 몇 번 보죠? 괜찮아요. 인생 한 방인데 잘 찍어보세요. 몇 번 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이 봐요? 2번 봐요. 그러고 나서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봐야 되는데 3월달, 9월달 보잖아요. 그렇죠? 원래 봐야 되잖아요. 고3 때 3번 보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애들이 정시를 잘 볼 수 있을까요? 정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알고 있어요. 이따 끝까지 들어보시고 결정을 잘 지어주세요. 저는 제한을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서 아이들한테 긴장감을 가져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고 나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혹은 영어를 잘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절대평가가 무의미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이들 모의고사를 어떻게 보냐면은요. 심지어 이런 곳에서 비읍 고등학교 아이들 중 이런 친구들 많이 봤는데 자기가 풀고 싶은 과목만 풀고 나머지는 찍어버려요. 이런 게 현재 고등학교 모의고사 구조입니다. 와, 세상에 말이 됩니까? 저희는 내년 2월 말까지 총 15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치르고 피드백 수업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암기가 들어갑니다. 일단 익숙해져야죠. 정시든 내신도 뭔가 알아야 되는데 특히 자신의 자녀가 내신 80대 중반 이하라면은 진지하게 고민 좀 해주세요. 영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지하게. 왜? 중등부에서 90점 초중은 고등부 올라가시면 70점대를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 들어보시면 알고요. 가볼게요. 마지막은 논리 독해로 들어가요. 저희는요. 이 세 개의 구조를 학년별로 반복해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과로 말해야 돼요. 어머니께서 궁금하시는 학교별 특징들을 가볍게 빨리빨리 말씀 좀 드릴게요. 서랍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인원수를 보십시오. 369 숫자가 좋아요. 369명이에요. 이 정도의 인원수를 갖는 학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일단 인원이 돼야지 모두 받기 쉽다?
내신 받기도 쉽다. 그렇죠? 인원을 보셔야 되고요. 자, 앞으로 보실 건 요 주황색 그래프예요. 4년제를 보내는 거고요. 요 나머지는 4년제를 못 가는 비율이에요. 일단 63%가 대학을 갔어요. 4년제. 자, 인서울 상위 19개 대학을 다 집어넣었을까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아까 이제 칼수학 원장님께서 3개 연치 스카이를 서울대 보여주셨죠? 저는 학교별로 그냥 4년제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무시 못할 게 뭐냐면 8 더하기 29 몇 프로죠 이거요? 37%.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중 반수하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40% 정도 넘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다? 수능을 다시 보는 것이다. 이게 올해 졸업생들 그래프입니다. 작년 게 아니에요. 올해 졸업한 애들 거예요. 학교 알림이에서 업데이트가 돼서 이걸 제가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서랍을 들어가면 40% 정도가 뭐 한다? 재수한다. 되게 낮은 수치예요. 낮은 수치입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 아들, 내 딸이 그 40%에 안 들어가기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왜 그런지 일단 영어번 말씀드릴게요. 3단위예요. 3단위예요. 평균이 59.7이에요. 평균이. 이거 올라간 거예요. 작년보다 올라갔습니다. 원래 제가 맨 처음 서랍을 가르칠 때는 평균이 40점대였어요. 심각했죠. 표준 표자가 21.6입니다. 수학과 비교해보세요. 14.9죠. 일단 기본적으로 10점대 초반에 있는 것이 좀 잘하는 일반고일 것이다 라는 말씀 많이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은요. 이 말은 수학은 14.9로 산다면 상위권이 많이 모여있겠구나. 실제로 B등급 이상 합치면 수학을 잘하는 애 엄청 많은 거죠. 그렇죠. 49.9%가 B등급이고요. A가 20%라면 수학으로 본다면 거의 60%에 가까운 70% 가까운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영어는 어떻습니까? A가 37%예요. B가 17%고요. 21이라는 것은 골고루 다 퍼져 있는 겁니다. 못하는 애와 잘하는 애가 있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제가 서랍어를 제가 직접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알아요. 어려워요. 1학년 1학기 때 어렵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예측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는 보편적으로 쉽게 내요. 어느 정도 쉽게 내냐면 1등급 컷 자체가 여러분 혹시 요번에 몇 점인지 아세요? 놀라실 텐데.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데 1등급 컷이 1학년 때 98점입니다. 98점이었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저 91점 맞았어요. 얘가 80점 초반인데 91점 맞았다고 그래. 어우 잘했어! 막 이랬어요 제가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3등급이에요. 그래서 점수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안 되는 시험이죠. 그렇다고 대진여고 뭐 다를까요? 대진여고는 지난번에 컷이 76이었어요. 그 말은 아래로 다 모여있다. 바꿔 말하면 잘 찍어도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이상한 구조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서라벌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겠죠. 상충부가 37.3입니다. 상충부가요. 이거는 계속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어적으로 조금 좀 해둬야지만 서랍을 갔을 때 빛을 볼 수 있겠구나. 뚫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그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범위가요. 교과서 2개 과가 나와요. 근데 오해 마세요. 중3 때처럼 한 장반이 아니에요. 일단 교과서도 많습니다. 내용이. 많아요. 보통 5개의 지문, 6개의 지문이 나오니까요. 2과가 나오고요. 부교재가 1과, 2과, 3과, 4과 4과를 냅니다. 거기다가 별복하라고 하는 단어장이 들어가는데 이 한 500개를 내요. 할 수 있는데 영어만 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 다른 과목 다 하니까. 그래서 잘 안 나오더라.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편적인 학교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하겠습니다. 보편적인 학교의 특징들이기 때문에 어휘 문제가 자 10문제 10점이에요. 10문제. 진짜 단어 문제를 내는 거예요. 10문제. 그리고 어법이 11개입니다. 어법이 11개예요. 여기에 10점짜리가 섞여 있어요. 독해보다 많아요. 서로 보려면 뭘 잘해야 된다? 문법 좀 잘하셔야 된다. 문법과 어휘를 잘하셔야 된다. 범위가 많아서 중등 내신 연수 90초의 초중위 학생들이 중등부 수준의 공부량을 유지하며 했을 때 70점대가 나오기 쉽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의 가르쳤던 몇몇 아이들이 입증해 주셨어요. 그렇게 제가 많이 경고를 했음에도 알아서 입증해서 오더라고요. 1학년 학기 때. 너무 답답해서 제가 너 이렇게 하면 70점대 중반 나온다. 실제 74를 맞아왔어요. 와. 근데 이 친구가 반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기말 때는 94로 올라갔어요. 다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능력이 좀 있는 친구죠. 그래서 보통 밑줄이 없는 어법 문제도 나오고요. 문장 재배열도 많이 나오고 서술형 문제가 10점 고배점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뭐 학원 다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직접 보세요. 진짜 보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저도 힘들거든요, 사실. 보세요. 영작이에요. 사운드트랙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는 분.
근데 조금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거 뭔데? 맞아요. 이거 찍어줘야 됩니다. 하다 보면 이건 not only의 플러스 be 구문이에요. 그러면 찍어주는 겁니다. 저는 여기 가지고 뭐 도치문까지 구별해서 변형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밑줄이 없는데 이 중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거 2개 이내 찾아봐. 어머니 찾아보세요. 아니 밑줄 정도는 있어야지 뭐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왜 이러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하죠? 줄 세우기가 좋아요. 줄 세우기가 좋아요. 줄 세우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아이들 갈구더라도 내용을 알고 갈구셔야 돼요. 네. 구조적으로 안 되니까 구조적으로 해요. 자, 다음 문제.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법을 집어넣습니다. 막 이런 구조예요. 이런 게 10점짜리입니다. 한 문제 하나가 아니에요. 한 문제 2개,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애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가뜩이나 어휘함기 싫어하고 문법 싫어하는 남학생들 이런 거 보면 뭐 힘들죠. 대중고 한번 가볼까요? 대중고도 많이 좀 보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남학생 학부모들 356명이에요. 인원이 일단 300명 초반을 넘었으면 지금은 많은 구조지만 좀 아쉬움은 있어요. 고2가 지금 400명대고요. 고3이 500명대입니다.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생각들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줍니다. 내신 받기 쉽지 않은 구조가 될 거고요. 일단 주황색이 4년제 가는 건데요. 48%가 4년제를 가요. 48% 가요. 그럼 52%가 뭐 하는 것이다? 못 간다겠죠? 50%. 대진고 들어가면 절반은 재수하는 거죠. 전문대를 일단 전 재수를 그냥 친 거예요. 그냥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나는 반드시 주황색, 서울 상위권 19위 안에 무조건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을 물론 가지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전략을 생각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영어가 4단입니다. 높죠? 4단이고요. 평균은 서로별과 비슷한 58점이에요. 58점이고요. 편차가 21. 수학과 똑같아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실 거예요. 수학이 21로 올라간 이유는 다른 거 아니겠죠? 대진고는 일단 과중반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과중반 내에서 내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8점이 9.1, 영어가 9.1%예요. 아까 서라벌은 되게 많았지만요. A, 9.1. 아까 말했죠? 수학 잘하는 애들 뭘도 잘한다? 영어도 잘한다. 어렵게 낸다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 저희 대진고도 저희가 많이 데리고 가르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거 뚫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정말 노력 많이 하는데도요. 생각들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9.1인데 B 보세요. B 등급 이상이 34%예요. 못하는 애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잘하는 애가 많은데 극강 최상위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한숨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런 걸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지 좀 이렇게 신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부교재가 63%예요. 그래서 그래요. 내신 거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단어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과 중심 성향의 아이들이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구조죠. 그러나 할 수 있는 아직 한 가닥의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 시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남학생들 특징이 이 많은 시간을 과연 공부로 쏟을까요? 아니죠.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나의 청춘을 마음껏 불태우리라. 맞잖아요.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뭐 유튜브 페스티벌 한답시고 막 BJ 하고 막 별거 다 하고요. UCC 페스티벌 하고요. 오늘은 에버랜드, 내일은 서울랜드 뭐 어디 다 가더라고요. 이렇게 막이요. 랜드는 찾아라. 랜드를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는데 마지막 기회. 물론 어머니들은 아는데 저는 설명할 때 애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들은 100% 공감하세요. 근데 애들이 공감을 안 해요. 어휘, 어법만 합치면은요, 근 50%예요. 이거는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아시겠죠? 니들 싫어하는 거 이거니까 요거를 내야지 줄을 잘 세울 거야. 이게 너무 이게 두드러지는 겁니다. 아유, 참. 답답해요. 이런 문제 A, B, C 다 채워 넣어야 되고요. 본문에 없는 어휘예요, 이거. 요약하는 겁니다. 요약형은요, 토플에서 통합형 에세이에서 하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들은 거를 요약하는 건데 그걸 많이 학생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증거처럼 문제를 주고 니들이 알아서 요약해봐. 전체 요약은 아닐지라도 핵심어 하나도 아니고 2개당 3개를 씹어넣어봐. 아유, 한국말 요약도 잘 안 되는 애들한테 무슨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대진여고. 대진여고. 칼수학 원장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겠는데 조금 그다지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영어도 그닥 다르지 않아요? 영어는 더 심각한데 사실은요.
이건 그나마 착하게 내준 거예요. 1학기 때. 원래 돌아갔어요. 이제 2학기 때는 원래대로 대진여고의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돌아갔어요. 대진여고 유명하죠? 원래는 평양학교였습니다. 원래 평양학교였는데 4년 전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4년 전에 스토리는 아셔야 되는데 미국에서 공부한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미국 고교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범위가 분명히 나갔는데 범위가 이상하게 저도 딱 봤는데 이거 범위가 아닌데 보니까 70%를 다시 만들었어요. 교과서 뜯어 고쳐서 본인이 막 너무 열정이 넘치셨던 거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듣기를 세상에 들으셨어요 혹시? 듣기를 막 고등 수능 듣기를 내는 게 아니라 혹시 어머니들 예전에 조이 기억하세요? 프렌즈 재밌게 봤죠? 네.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방송사고인 줄 알았대 애들이 맨 처음에 듣기 막 공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Hey what's up man? 막 이러면서요 How you doing? 막 깔깔깔 웃고 시작하고요 이런 게 나왔어요. 물론 학부모 항의를 잔뜩 받은 다음에는 원위치했지만 그만큼 여기는 그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토플형이에요 사실은요.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70점대 초반에 1등급 컷을 자랑하는 학교. 이과도 그렇지만 문과도 거의 재앙 수준이다. 어저께 태양중 여학생을 제가 상담을 했지만 대신여고를 일단은 가기로 했지만 각오를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육론을 쓸 수도 있고 논술만 할 수도 있고 정시로 방향을 틀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을 텐데 내신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좌절하면서 포기할 거냐? 그러지 말아라.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네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살리면 된다. 전략을 계속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기도 보세요. 45%가 4년제를 가지만 나머지 55%가 4년제를 안 간다. 못 가는 거 아니죠? 안 간다라는 거거든 지금요. 못 갔어요. 그냥 재수를 하는 거죠. 반열에 들어간 겁니다. 얘들이 과연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닌 거죠. 잘하는 학교에서 이게 너무 많아지는 건데 비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애들이 찐 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요.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학교쯤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진여고 상층부가 매우 두텁다. B까지 한번 합쳐볼까요? 72%. 상층부가 너무 두터워요. 1학년 1학기 때 졌죠? 1학년 2학기 때 질 거예요. 2학년 1학기 때 이길까요? 이기고 싶어요. 그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런 문제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잘 보세요. 범위에 속지 마세요. 5과 6과 모의고사 나와요. 이 출마 나와죠. 추가 지문이 나와요. 이 추가 지문 없어요. 이 추가 지문이 킬러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혹시 마이클 샌들 교수 좋아하세요? 누구예요? 갑자기 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하버드 철학과 교수 좋아하세요? 정의론,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What money can buy,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최근에 나온 책, 뭐 이런 거요. 갑자기 얘기해요. 그럼 칸트는 좋아하세요? 칸트 싫어하세요? 저도 싫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더 싫어요.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이 그 책을 들고 다녀.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그 선생님이 요새요 정의 보시고 계세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애들이 그 선생님 책상에 가서 그거 봐요. 뭐가 꽂혀 있는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에요. 실제로 나왔다니까요. 칸트에서 나오고 정의에서 나오고요. 답답해요 진짜. 대진여고의 시그니처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이런 문제예요. 2학년 걸 한번 볼게요. 이걸로 많이 내는데요. 서답형 8번 A 지문을 주고요. 또 다른 B 지문을 주는데 이 B 지문이 외부 지문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A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서 B에서 쓰란 얘기입니다. 자, 제가 한글로 풀어주세요. A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되는 걸 B에 찾아 쓰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머니 일단 먼저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죠? B에서 열심히 찾겠죠. 그리고 쓰시겠죠.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더러는 단어를 쓸 거고요. 더러는 문장을 쓸 거고요. 더러는 구를 쓸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없어요. 저는 맨 처음 문제 접하는 순간 이거 단어 쓰는 거, 문장 쓰는 거야? 이거 문제가 있지 않니? 이거를 세상에 2년, 3년을 유지하다가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엄청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학생한테요. 선생님한테 못하겠더라고요. 불이익당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길을 받아서
N을 받았어. 선생님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답을 받았습니다. 아, 써주면 되잖아요. 끝까지 안 써줘요. 밑줄이 있으면 문장이고 밑줄이었으면 단어라고 이해해줘. 세상에 아니 이게 무슨 대단한 보물찾기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돼요. 대신여고 줄 세우려고 현안이 된 거죠. 거의 애들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예, 이제 어머니 좀 항의 좀 해주세요. 아 진짜 저 미치겠어요 정말. 그래서요 어법어휘뿐만 아니라 대신여고의 특징이 있어요. 대신여고는요 어법 어휘보다 더 중요한 게 유사지문 비교 빈칸 채우기, 즉 논리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아까 말했지만 고득점의 기본 요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잘해야 돼요. 해석은 기본이고 어법 기본을 가진 상태에서 논리력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칸트에서 지문이 나오게 되면 되게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책도 많이 읽으셔서 아이들과 공유를 많이 해주세요. 자, 영신영어도 혹시 영신영어 보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자, 교회 다니시는 분. 저는 중계충성교회를 다니는데요. 중계충성교회 학부모님도 저한테도 이제 몇몇이 물어보세요. 저희 교회분들이 저희 학원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영신여고를 가고 싶다. 대신여고보다는. 그래서 제가 신앙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본인의 신앙이 믿음이니까 가라. 괜찮다. 괜찮다. 그런데 신앙을 일단은 뺀다라면 저는 이제 일단은 아니다. 일단 아니다. 일단 인원수가 아니다. 자, 이치로. 야구 좋아하신다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야구 선수 이름이 이치로예요. 이치로. 아, 이치로가 진짜. 입치로 해야 돼요, 걔는요. 자, 이치로 275면 너무 작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학년 받는 스트레스는 장난 아닙니다. 문이과가 나뉘니까 더 적어지잖아요. 더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현재 고2들 같은 경우, 고1 같은 경우에는 45%가 4년제 가면 55%는 어떻죠? 못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영신여고 생각하셨나 본데요. 한숨 나오시고 보니까. 근데 영신여고는 입시를 아이고 이건 자초한 거죠. 이렇게 한 거는요. 아실 거예요. 일단 영어가 제일 어려웠어요. 범위가 제일 많은 학교였고요. 진짜 안 나오는 학교요. 가뜩이나 영어 잘하는 문과애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그렇게 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입시를 너무 편파적으로 했죠. 국제화반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까 상위권 애들만 다 잘 갔고 열받은 밑에 있는 학부모들이 교육청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화반이 나중엔 유명무실해졌죠.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는 항의를 못하지만 애가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어필을 한 거죠. 자,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들어갈 때 비타500 사들고 가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영어적으로 문제 있는 거. 그렇죠? 자, 대신여고가 머리를 쓰네요. 표준 필자가 15로 떨어졌습니다. A20, B20, C26이에요. 괜찮게 분포가 된 거죠. 그렇죠? 자, 어떤 노력을 하는지 볼까요? 영어 범위가 어때요? 중학교보다 적습니다. 2개 과예요. 살고 싶은 거죠. 네, 노력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만히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잘하는 애가 모이잖아요. 일단 인원이 적으니까요. 영어 때문에 많이 이걸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속지는 마세요. 교과서 2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보세요. 수업 시간에 보였던 동영상이나 그림이나 인물에 관한 지문을 찾아서 또 내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A등급 애들의 난이도, A등급 아이들의 등급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변별력을 가른다. 영신력을 갈 것 같으면은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요. 아시겠죠? 다양한 지문에 대한 학습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해석용어.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용어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공부한 만큼 나와요, 그냥. 공부한 만큼. 뭐 나중에 해석용어 가는 아이들이 과연 해석용어 이과 다는 애들이 얼마나 기백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내신 따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는 만큼 나올 것이다. 왜냐고요? 상층부가 그렇게 같은 상층부라도 조금 달라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죠? 그렇죠? 대신여고가 훨씬 더 우수한 애가 많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관찰하세요. 여학생인데 잘 관찰해 보세요. 얘를 딱 보니까 공부보다는 뭔가 아이돌만 좋아하고 맨날 유튜브 앞에서 뭐 하고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것만 하고 있다라면 뭐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가 4단이고요. 평균 64 올라갔죠. 그렇죠? 편차는 19고요. A가 36.9%인데 상충부가 두텁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90점 초반, 90점 초반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된다는 것은 그냥 합리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어적으로는요. 자, 뭐 범위는 많지만 공부한 만큼 나옵니다. 그냥 어법, 어휘 베이스예요. 그냥요. 자, 해석용어 좀 넘어가고요. 비고등학교, 불암고. 뭐 굳이 말씀 안 해도 알겠죠? 주황색 그래프가 제일 적어요. 4년제가 36%, 중계권에 있지만 중계권스럽지 않은 학교. 그렇죠? 36%. 그럼 나머지 4년제를 못 가는 거네요. 불암고 그래도 보내고 싶어 하죠? 불암고 아니면 상명호. 특히 남학생이 보내고 싶어 할 거예요? 여학생이 보내고 싶어 할 거예요? 여학생 학부모겠죠. 왜? 누가 깔아주니까? 옆집 자녀가 깔아줄 거니까. 저는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깔려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들어갔어요, 다들요. 근데 어때 결과는요? 이거 매년 비슷해요, 그냥. 이거 불암고에 이제는 아이덴티티가 된 거예요. 우리는 30% 언제나 보낼 거야. 아, 이거 좀 생각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학교 보내세요, 그냥. 어떻게 세게 얘기하냐고요? 아니,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래프가 이 정도면?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요. 학교 알림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요. 아까 수학 뭐 실러버스 커리큘럼 올리는 것도 보시면서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죠? 다르지 않아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렇죠? 찍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생각할 것이다 말씀드리고, 범위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늘어났습니다. 범위가 이렇게요. 교과서도 내고, 그렇죠? 부교재도 내고 공부 좀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학률은 여전히 안 좋다. 뭐 아실 겁니다. 은사에서 풀 메이크업하고 돌아다니는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다 불암고잖아요. 정말 풀 메이크업, 머릿결도 너무 좋고 화장도 너무 잘하고 다 좋은데 아쉬워요. 진학률이 높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불암고는 상대적으로 어법 문항수는 줄었어요. 어법어휘 문항수는 줄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트릭을 좀 썼어요. 문항수는 줄었는데 어법어휘가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고배점으로 올라가고 어렵습니다. 역시 어법어휘 베이스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상명고, 또 깔아줄 거라 생각하시는 상명고, 불암고보다는 많이 가요. 41%니까요. 그렇죠? 또 저희 학원에 상명고 상위권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압니다. 하는 만큼 나올 수는 있어요. 다 남학생들, 여학생이 없어요. 저희 학원은 참 신기한 건데 여학생이 별로 없고 남학생들이 많아요. 약간 좀 스파르타식이라서 그렇죠. 혹시 저희 스파실은 들어보셨어요? 저희 학원에 스파실이 있는데 어머니 좋아하는 그 스파가 아니에요. 그 스파, 끔찍합니다. 이거는 스파르타의 그 약자예요. 스파실에 들어와서 애들 맨날 단어하고 뭐 DT 보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오시게 되면은 그 기록이 다 있어요. 못한 거, 몇 월 며칠 못한 거, 몇 월 며칠 못한 거, 몇 월 며칠 못한 거. 애들들도 다 있어요. 그거 선생님들 가서 쪼아요. 너 몇 월 며칠 못했어. 단어 못했잖아. DT 통과 못했잖아. 언제 와서 할 거야? 일요일에 나올 거야? 너 나랑 맥도날드 갈래? 맨날 이래요. 왜냐면 24시간 하니까요. 예. 밤에 거의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죠. 저도 해석용어 애들 제가 하는데 이제는 맥도날드는 안 하고 내신 때는 저희가 카페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카페로 데리고 가니까 12시 반까지 데리고 있으면요. 애들이 그만둬요. 예. 할 수 있는 남고 웬만하면 그만둡니다. 근데 그렇게 하자면 내신이 안 올라가요. 아까 보셨잖아요. 인원수가 그런데.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맞춰주지 않습니다, 저희. 자, 상명고는요, 일단 평균이 60점으로 좀 높은 편이고요. 표준 편차는 23. 23이라는 것은 확실히 조금 이 아이들 중에서는 어려운 시험인 것 같아요. A가 17.5로서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만 B가 28.9예요. 이왕 할 거면 열심히만 한다면 A에 올라갈 수가 있는 학교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불암고와 상명 중에서는 상명이 낫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뭐 남녀 같이 이제 반에 있는 거로서는 추천하지는 않지만 재연고를 또 생각을 하시잖아요. 재연고는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재연고는 그냥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세종반. 거기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재고하세요. 다시 생각하세요. 거기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어차피 걔네들만 관리하니까요. 그러니까 학생부로 다 보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생각하시라고요. 세종반이 아니라면. 영어 보세요. A가 37%예요. 되게 높은 겁니다. 잘하는 애들이 엄청 많다. 전교 7, 80등까지가 세종반 뭐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뚫고 올라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B 갑자기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세종반 얘기를 듣고 나도 세종반 다 모이는 거죠. 경쟁이 심해지는 거죠. 자, 부교재 범위는 뭐 일반적입니다.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좀 많은 거예요.
많은 건데 보통 이 정도 내니까요. 양이 많죠. 그리고 어법 문제 어휘 베이스가 나오고요. 선도권은 저 그냥 넣어봤어요. 선도권은요. 하도 선덕선덕 하시니까 자 일단은요 말씀드릴게요. 4년제는 53%가 하니까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만 그 제한 나머지 47%입니다. 47%가 4년제를 못 간다. 그러면 한번 재고를 좀 해보시죠. 내 아들 내 딸이 47%, 내 딸은 못 가겠구나. 내 아들이 선도권을 가는데 47%에 들어가지 않을 확률 모르겠어요. 보장 못하는 거죠. 그럼 과연 그렇다면 굳이 거기까지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선도권은요. 수시도 수시지만 정시로도 많이 보내요. 그럼 정시는 재수행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학년 1학기 때쯤에 선덕에서는요. 정시 갈지 내신으로 해서 학종 갈지를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준대요. 저는 그래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1학년 1학기 중간에서 옆에 있는 이 친구한테 졌으면요. 또 2학기 때도 또 졌으면은요. 2학년 때도 또 질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이기리라. 그렇지 않다니까요. 걔는 놀고 있나요? 그러면 전략을 한번 수정해 주시고 아예 스트레스를 줄여주세요. 그냥. 모의고사를 보니까 애가 등급이 괜찮아요. 내신은 예를 들어서 4등급 찍고 있고 5등급 찍고 있어요. 특목에서 4는 좋은 겁니다. 일반고에서 4는 재앙이고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니까 2를 찍고 있어요. 그럼 잘하는 걸 보여주세요. 얼마나 축복을 받으셨어요. 현재 고3들은 너무나 우울해합니다. 왜냐고요? 수능이 20점대 초반, 정시를 뽑은 게 20 초반을 뽑으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아. 아예 나 재수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애도 있어요. 왜? 고2부터는 수능이 30% 이상으로 올라갔다면서요. 거기에 논술이 들어가면 실제로 정시의 반영 비율은 거의 40%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기준이 논술의 기준이니까요. 물론 논술만 보는 것도 있지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40% 되는 가까운 이 퍼센트를 왜 무시하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진사로발 대진여고에 그토록 많은 아이들이 재수반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학교를 들어가 보시면 정말 3학년 1학기 때까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도 내신 열심히 해야지. 선생님 저 6등급인데요. 열심히 해봐 그래도. 저 5등급인데요. 그래서 뭐 하겠어. 내신 해야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네가 그런데 모의고사가 2등급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정시를 더 준비해라. 지금은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다. 의무다. 왜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럼 어머니라도 해주셔야죠. 숙명여고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왜 일어난 줄 아세요? 그게 지방권이라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숙명여고, 즉 대치권은 1학년 1학기 때 내신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잘하니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전교 1등 했다고요? 정말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라고 다를까요? 여기라고? 생각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학종은 1번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나 어차피 잘한 애가 다 모여있고 다 열심히 하는 이 가운데서 내 아들 내 딸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안을 찾으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독도 비슷하죠. 저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요. 영어적으로요. 내년 2월 말까지 주 3회로 예비고일은 돌아갈 겁니다. 월금, 화목, 수토 2시간 플러스 과제나 담임관리가 들어가요. 예비고일에 제가 오늘 선생님들 인사를 못 시켰지만 지난 수요일에 오셨으면 5명의 예비고일 선생님이 계시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투입했어요. 왜? 관리가 너무 중요해요. 관리가 너무 중요해요. 대중 강의하고 1대1로 많이 클리닉 해줘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게 목표가 없어요. 애들이 중학교 때 아시잖아요. 특목 갈 거 아니면 목표가 없어서 그냥 대충 합니다. 그러면 빈틈이 엄청 많아요. 수학도 많고 영어도 많고요. 찾아서 메워줘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받아왔어요. 저도 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도 엄청 관리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가 다를까요? 아니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요. 베이비시팅이라도 해야 됩니다. 먹여줘야 돼요. 수능 독해 내신 문법 갑니다. 스파, 르타실에서 관리가 들어가는데 수요일과 토요일날 내년 2월 말까지 총 15회의 모의고사를 보면서 익숙하게 만들어드리고 테스트 결과를 매번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문상으로서 아이들 동기부여를 하고요. 그걸로 반을 재배치합니다. 계속해서 재배치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죠. 해야 돼요. 왜냐고요? 앞으로 다가올 내신의 스트레스보다는 덜 할 테니까요. 최소한 이것 때문에 대학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저는 또 이런 관리를 합니다. 모의고사, 이제는 숙제가 바뀌어요. 준 토플이 아닙니다. 모의고사 독해와 모의고사 듣기로서 매번 숙제 관리가 들어가고요. 필수 어휘는 주당 400개, 독해 단어까지 포함해서 400개에서 500개 정도를 외우게 합니다. 이 중 뭐 잘하는 친구들은 30% 정도를 알고 있겠죠. 못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알겠고요. 그리고 맞춤형 고등학교 영어 단위,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별로 영어 단어는 수요일, 토요일 날 따로 또 외워요. 대준거 보낼 거예요. 다 꼭 외우셔야 돼요. 이때 또 외워요. 말씀드릴게요. 내신 범위 너무 많다니까요. 국영수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라도 미리 해놔야지만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발판을 마련해 드릴게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너무 바쁩니다. 온라인 강의를 아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요. 이런 것도 합니다. 어서 많이 본 사람이죠? 노래 잘하죠? 제가 발표시킬 때 이런 것도 합니다. 별걸 다 해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들어가서 애들이 보게끔 합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죠? 강의 안 나오네? 어떻게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자, 어쨌든 유튜브에서 지난번 저희에서 그 설명회 때 제가 소리를 뺐거든요. 칼수학 원장님. 그랬더니 요번에 제 영상을 빼버리네요.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자, 펜노트란 것도 강의에서 모의고사 해설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애들을 좀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좀 기현상도 있어요. 제가 요새는 핵심 강의 위주로 올리는데 재미난 세상 말씀드릴까요? 어떤 애가 서랍을 애가 저한테 와 선생님 문법 문법 101 7강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7강 아직 못 올렸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대요. 재밌다고. 제 강의를 보고 그래서 네가 안 듣고 자기는 본방사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다른 얘기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요걸 다시 켜놔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내신 중요하죠? 내신은 이렇게 합니다. 부교재 교과서 같이 하고요. 어휘장도 해드리고 듣기도 물론 관리합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일단은 2회독을 목표로 해요. 그렇지 못하는 학교도 물론 있는데요. 너무 많은 학교. 저는 2회독을 목표로 해서 일을 합니다. 왠지 아시죠? 4주 동안에 바짝 시킨 다음에 털어내야 되는데 하나 느긋하게 할 수 없어요. 이 내신은 좀 싸움이 좀 다릅니다. 수능은 좀 긴 호흡이고 얘는 단타로 쫙 집어넣는데 뽑아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회독을 목표로 하고요. 범위가 많기 때문에 2회독 하는 건 쉽지 않아요. 보통요. 근데 저는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내신 관리가 중요한데 전 학교 공통 세트로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어휘 관리, 스펠링과 뜻을 기본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법, 어휘까지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 과 전체로요. 그리고 빈칸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논리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장 암기 이거 하셔야 됩니다. 주요 문장 암기. 전체도 암기하는데 주요 문장은 다시 암기시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형과 기출문제를 풀려야지만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시험장에 가서 결과를 냅니다. 근데 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머니 영어학원 가서 이렇게 하냐고 이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승리 이렇게 한다는데요. 이게 실제로 내신의 흔적입니다. 이름까지 다 있죠. 이름 이게 동그라미 오쳐가지고 죄송해요. 네. 피피피피 막 있고 뭐 제시 있고 막 찍찍 막 지저분하죠. 이게 한 달 동안 일어나는 관리의 흔적이에요. 제가 맡은 반 아이들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 뭐 사선에 거 있죠. 이건 뭐냐면 쪼개서라도 봐서 통과됐냐 안 됐냐를 보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뭐 시간 다시 잡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관리 요원이 한 명 또 있고요. 또 저도 관리를 하고요. 이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일단 밀착 관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흔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으로만 털면 안 돼요. 제가 뭐 제 강의만 들으면 뭐 이렇게 하면 흔적을 보여줘야죠.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답답합니다. 자율학습? 자율은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야간 기간에 자율로 여길 가고 싶어 하겠어요. 카페 스터디를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많이 시켜야 되니까 이게 그 상황입니다. 한번 찍어봤어요. 좀 많이 있죠? 네. 분위기 너무 좋죠? 네. 바깥에 깜깜하죠? 네. 선생님 계시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 중에서 요 놈인데 특히 얘네들 오늘은 카페 안 가요? 카페에서 공부가 잘 된대요. 누구는 죽어날까요? 선생님은 죽어나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이렇게 안 하면 점수가 안 올라가요. 이렇게 해도 잘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쉽지 않죠. 저는 여기서 강의를 하진 않습니다. 스파 관리를 해요. 니들이 통과해야 할. 저희는 교재도 따로 제작을 합니다. 이거 고등부에서 안 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쉽지가 않아요. 미리 교재를 만든다는 것은 준비가 됐다는 얘기를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린 준비가 됐어요란 말이에요. 이거 교재비를 받을까요? 받지 않아요. 무료로 드립니다. 일단. 그렇다고 해서 허접할까요? 아니에요. 페이지 수도 많아요. 그래서 단가가 좀 비싸요. 그러나 결과를 내주신다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런 애도 있어요. 이거 받고 그만두는 애들. 진짜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너. 그쵸?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죠. 네, 권진이 전교 1등, 박연서. 이거 어차피 이거는 저기 뭐 이거니까요. 이름은 다 가리지 않았습니다. 서라벌 전교 1등 뭐 많이 있죠.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 정도는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더 안 들어갔는데 제가 왜 20등까지 했냐면요. 저희 학교는 20등 안에까지 장학 혜택이 있어요. 전교 1등은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20등은 안에 들면 15% 할인 혜택을 줘요. 그리고 형제가 다니면 형제 덜 다 10%, 10%. 셋째부터는 무료예요. 네. 왜요? 승리는 다자녀 정책을 지원합니다. 지원합니다. 많이 났어요. 그렇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승리가 잘 돼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많죠? 얘네들, 잘하는 애들. 제가 어디 있을까요? 다 젊어 보여서 잘 모르시겠죠? 여기 있네. 그래서 대사는 승리예요.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